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어지러운 가운데 레버리지 삼성 하이닉스 ETF 상폐해야 반도체주가 오른다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죠. 제가 ETF 상품 그건 큰 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ETF가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죠. 상장될 때만 해도 중소형주의 수급을 뺏어가는 그런 역할만 했었죠. 그래서 중소형주 빠질 때 대형주 보유자들은 굉장히 속으로 웃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대형주들도 무차별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ETF가요, 하락폭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종의 앰플리피케이션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매그너파이. 그러니까 진도가 1, 2 정도로 그쳐야 되는 이 하락인데, 진도 8, 9로 증폭을 시킨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2배짜리니까 그런 성향이 있고요. 이 자체가 파생 상품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이걸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 증권사들이 해칭을 하는 과정에서 델타 값이 급하게 변하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급히 해칭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요, 더 급하게 막판에 사야 돼요. 빠지면 더 급하게 팔아야 되고요. 이런 변동성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하락폭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ETF가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ETF도 하나의 주식이니까요, 그게 빠지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본주가 영향을 받는 맥도독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되고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글로벌 숏 트레이더들이 지금 노리는 전략이 있거든요. 파생하고 연계해가지고 짭짤하게 한국 시장을 헤쳐먹고 있죠. 어떻게 하냐면 지금 몇 가지를 전제를 아셔야 되는데, 첫째, 한국 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반도체 회사에 납품하는 일본 회사들의 주가도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또 대만은 좀 멀쩡한데 다른 생태계니까 대만도 나중에는 같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한일 대만은 거의 지금 같은 바켓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그릇이라고요. 근데 한국의 이 시총 2,000조짜리 두 회사의 ETF만 잘 조정을 하면 이 세 나라의 증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일단 소표지선을 잡아놓고요, 공매를 쳐놓든지 아니면 인버스를 사든지 해가지고 안 좋은 뉴스를 막 흘리면 한국 ETF가 흔들리면서 이게 전체 증시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국 시장에서는 풋옵션을 사놓든지 아니면은 선물을 팔아놓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글로벌에 워낙 인버스 상품이 많으니까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숏을 쳐놓고 한국 ETF를 공격을 하면 됩니다. 세마이 어널리스트라든가 이런 젊은 전문가들이 한마디만 해도 시장에 요동을 치잖아요.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불안정한 상품이 더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ETF의 불안정성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게 제 추정입니다. 저도 파생시장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상 매매 동향을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풋옵션이 어제는 어마어마하게 거래됐고요. 콜옵션도 내가격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됐더라고요. 콜옵션 매수 금액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1,000억을 샀고 풋옵션도 몇백억을 샀던데요. 그런 거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래 대금이죠. 옵션 시장 규모를 보면 그런데 그것만 그렇게 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버스 상품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마이클 버리가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엄청난 지방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고점이다라고 일가를 하면서 숏 포지션을 강화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ETF를 통해 가지고 전체 증시에 무차별적으로 매도 공세를 일어나게끔 이렇게 하는 메커니즘이 형성된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정부는요, 어떻게 이 상품을 도입하게 됐는지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찬진 금감원장이 묘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 그랬는데 본인은 마치 책임이 없는 듯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기자들 만나보니까 더 위선에서 강한 주장을 해서 금감위는 기본적으로 반대 포지션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허용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진실을 알 수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소상히 밝혀가지고 이 상품 도입 과정에 책임 있는 분들은 사과를 하든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겠죠. 네 번째는요, 이 상품을 빨리 상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살아나요. 특히 반도체 시장이 살아난다고요. 주가 하락하는 게 뭐가 큰 대수냐? 실적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시장을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요, 자금 조달도 안 됩니다. 시비를 지금 동원해가지고 공장을 빨리 지어야 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줄줄이 막히게 된다고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대외 신인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뭔가 불안하지 않냐 싶어서 차후에 회사가 어떤 거를 발표를 해도
투자자들이 잘 믿지를 않는다고요. 지금은 시스템 단계에 불신이 확산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신뢰성 제고뿐만 아니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 상품은 빨리 폐지해야 마땅하죠. 그래야 반도체주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술적인 것보다 이런 것 쭉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정부가 가오를 인정을 하고 ETF를 빨리 상폐를 하고 관련자들을 문책을 한다면은 지수는 다시 만을 넘어서 12,000까지 갈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단군 이래 최고의 실적인데 증시는 최악의 상황이죠. 이거를 너무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숨어있는 빅브라더,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요, 겸손한 마음을 항상 품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 시장은 내 손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시장이 박살이 납니다. 정책 당국자들이 항상 그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